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닿았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 행렬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유엔사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지금 그냥 주동 미군을 한국에다 붙여가지고 미군 단독으로 평양을 접수하려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한국을 직할령으로 완전히 지금 편입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한국 경찰들이 요즘에 갑자기 중국 간첩을 잡아들이는데 미국의 FBI, 미군 이쪽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동미군 5,000명 올 연말까지 빼면은 주한미군 28,000명에 주동미군 5,000명, 주일미군 55,000 하면은 88,000명이죠. 그러면 평양 단독으로 접수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법무부도 AWF 수사에 지금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AWF 관련해서 이게 잡아가는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FBI가 한국에서 지난달부터 AWF 관련해서 많은 체포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할 겁니다. 그리고 구글이 한국어 정치 채널 449개를 폐쇄했습니다. 이게 중국, 북한 애들이 이제 한국어 채널 만들어 놓고, 여론 공작하는 거를 이제 폐쇄한 것 같은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구글에다 엄청나게 압력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진숙 의원이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진숙 죽이기, 1년 동안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 못하게끔 그런 법안을 지금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 하지 말고 바로 대통령 하면 되겠네. 장동혁 대표가요, 이재명은 국민을 버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끌어내리자는 이야기고요. 장동혁 대표가 중국의 한국 여론공작 계속 언급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하면요, 한국도 같이 비상사태가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빌드업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이재명을 손절한 이유가 이재명이가 젠슨왕 등 미국의 CEO들 만나가지고 햄버거 먹고 맥주 마시고 하면서 우리는 식구다 그러고 설레발 쳤죠. 그거를 미국에다가 살려달라고 SS 친 걸로 보고 중국이 이재명이를 손절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게 중국한테도 맞아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맞아줬고 이제 그게 끝나갑니다. 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간첩 명단을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배포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한국의 정동영이가 노동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승인을 해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노동신문이 여기저기 깔려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남한에 있는 간첩 명단을 뿌리면 언론사가 다 보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800만 불 준 거 잘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노동신문에다가 써버리면은, 그러면은, 바로 대포건 3나 2나 1 발동되고, 이재명이 바로 잡아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여차하면 지금 간첩죄로 지금 잡혀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극히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 하고요.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략하는지를 국민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8년 전에는 반중 운동하면은 미친놈 취급했는데 지금은 반중 여론이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인으로서 할 일 다 했고요. 요즘은 이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 소식,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일주일에 3번을 해외로 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입금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그 옆에 보면은 서울 파이낸스 빌딩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저희가 그 6.25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책 팔아가지고 하니까요. 이왕이면 저희 쪽에서 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보문고 온라인에서 사시면 16만 2천원인데 저기서 사시면 수수료 40%가 교보문고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고, 또 월말이 되니까, 제가 25일날 되니까는 저기 직원들 급여도 주고, 뭐, 사무실 비용도, 임대 비용도 내고, 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방송 보시고, 기분이 좋으시면은, 뭐, 만원씩, 대북 방송 좀 이렇게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얼마 전에 그 월세 주고 뭐 직원들 급여 주고 한 것 같은데 또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저희는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탄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계속 반중 운동하니까 조회수가 2만 정도 되면은 스톱 해버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에 그걸 자료를 보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8만 명 이상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벌 때는 뭐 12만 뭐 이래 보는데 밖에 조회수 찍히는 거는 뭐 한 2만 언저리에서 스톱이 되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광고 신청해 놓은 게 5월 달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통상 한 달이면 된다 안 된다 답이 오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탄압 당하는 거죠. 이 중국 계속 까고 북한 뭐 까고 뭐 딥스테이트 까고 하니까는 뭐 그런 뭐 탄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17만 만원씩 좀 살려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반대를 하는데 유엔사가 정전이하고 경비대를 통합한 여단을 뭐 출범한다고 합니다. 뭐 확대 개편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사를 확대 개편을 하고요. 주동미군 5,000명이 독일에서 철수해가지고 주한미군으로 이제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 없이 북한을 접수할 수도 있겠죠. 주한미군 2만 8천 명 플러스 주동미군 5천 명, 주일미군 5만 5천 명 하면 8만 8천 명입니다. 8만 8천 명에서 한국군 빼고 그냥 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내년 봄에 북한 접수한다고 하니까 내년 뭐 4월, 5월, 6월 뭐 그쯤 언저리 북한 접수할 것 같습니다. 이란을 칠 때 7만 명 병력을 동원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일본의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이 모두 다 있고요. 전쟁 물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 점령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하라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거절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이재명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확보했고요. 이재명이가 이란, 북한, 중국과 같이 죽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북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한미군사훈련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켜놓고 주동미군 5,000명을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유엔사 병력으로 북한을 밀어버릴 수도 있겠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 내 북한 간첩 명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한국에 이제 노동신문이 나오니까 거기다 흘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이가 북한에 돈 준 거 잘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써가지고 보낼 수 있겠죠. 노동신문에 써가지고 남한 내에 뿌릴 수 있겠죠. 북한 해커들이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북한이 제공하지 않아도 미국은 뭐 남한 내 간첩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저는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늘 그렇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한국의
전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면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조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어법이죠. 때려 죽이고 싶은데 이거 때려 죽이는데 말을 못하고 동맹국이니까 협조를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한국 정부가 그 한미 군사 훈련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국 정부 입장에 맞춰가지고 이거 안 하기로 했어요. 훈련 축소하기로 했어요. 뭐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저는 피터 헤그서스 국방장관에게 합동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8월 17일 오전 6시 4분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조롱한 거고 이재명이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하면서 한국의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훈련을 빼버렸습니다. 한국군 장성을 중국 간첩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지 않는 것이 미사일이나 포탄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미 이란은 팔다리가 다 잘려서 더 이상 미사일로 때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재명이가 팔다리가 다 잘린 이란의 비핵화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의 팔다리를 다 잘라달라고 요청한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줄 리 없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친하다고 언급한 지도자들은 전부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마두로 잡혀갖고 하메인이 죽었고 시진핑이 지금 군부한테 버림받았죠. 중국 초토화됐죠. 한미 군사훈련 당일에 김정은과 좋은 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한 거. 김정은이도 이제 조만간에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자 해놓고 다 죽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상이란 100% 항복을 요구하는 거다.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라고 명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현재 역대 훈련 사상 가장 규모가 작게 축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조롱한 겁니다. 그거 내가 축소하라고 했어. 그래 하고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비협조를 비꼬아서 분노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이가 곧 제거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역 관련 수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한국 내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모든 범죄 수사가 시작됐으며 일부는 체포도 됐고요. 주한미군 내 모든 장성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2024년 12월부터 한국 내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모든 범죄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는 2024년 12월 3일 날 그 수원 성관이 기습해가지고 이 미국의 특수부대가 중국 애들 몇십 명 잡아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아마 그것도 그런 작전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예수와 관련된 각종 범죄들을 일괄 지금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문화예술계,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인신공양, 인신매매, 돈 세탁 등 이거 싸그리 다 잡아들인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대적인 체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FBI하고 마약 수사팀이 와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잡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군들 앞세우고 해가지고 한국 내 미국 요원들이 대대적으로 입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잡혀온 놈들이 돈을 숨겨놓은 곳을 다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USAID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USAID 자금은 한국의 음악, 문화예술계에 자금이 제공됐다고 하고요. 한국 영화계가 갑자기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한국의 음악 하는 그 BTS가 갑자기 유행 가가지고 연설하고 한국의 걸그룹이 갑자기 영국의 국왕의 훈장을 받고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그게 다 딥스테이트의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다가 한국의 문화산업을 이렇게 USAID 자금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뿌려놓고 이제 봐라. 이거 한국산 전자개표기니까 사라 해가지고 A웨이브로 전자개표기를 전 세계에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라나방송 TV라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그 뉴스를
저 보도하는 이렇게 그 채널인데요. 여기 인텔을 주로 하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에 나오고 나면 한참 있다가 방송에 언론에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라라방송 TV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하시고요. 여기 저 멤버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그 들을 만한 정보들 많습니다. 예. 지난달에 대대적인 체포 작업이 한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11곳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전자개표기 등을 압수했다고 하고요. FBI 국장 전용기가 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지난달 20일에. 그 이후에 배후에서 많은 체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는 단 한 줄도 안 나오죠.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자개표기가 수출된 곳이 111개국이고 111개국이고 실제 부정선거가 일어난 곳은 72개국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면은 72개국에 같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한국에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8월 말 이후부터는 곧 A앱 관련 내용들이 뭐 여기저기서 해제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부정선거 특검이 8월 말부터 이제 가동이 되면은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민의힘에다가 자료 주고 이거 터자라고 해가지고 뭐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터뜨리고 뭐 특검이 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대통령으로서 이미 다 잡아들이고 있으며 USAID 자금이 마약 유통에 흘러간 증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USAID 미국 자금이 마약 유통에 흘러갔고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뿌려지면은 한국에 이 USAID 자금 받은 애들, 달러로 받은 애들은 전부 다 체포되는 겁니다. FBI가 잡으러 가는 거죠. USAID 자금이 범죄에 사용되면 FBI 수사 대상입니다. 그 특정 기업의 경영진을 협박하는 등 그 미국의 USAID, 뭐 CIA, 중국 공산당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부정부패 구조가 한국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대중 때부터 통제를 하고 있다네요. 서울을 비롯한 한국 내 70개 지역에서 미 특수부대 및 FBI에 의한 비밀 작전이 진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미국으로 압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나라 방송 보니까는 미국의 트럼프 쪽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미국의 군부 쪽에서 그 주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방송한다고 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100장에서 한 120장 정도가 날아온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번역해가지고 한국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는 전달만 하는 거지. 알아들었으면 알아듣고 뭐 못 알아서면 못 알아듣고 전달만 하는 거지. 자기는 갑론을박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A앱 관련자들이 A웹 관련자들은 미국의 FBI와 특수부대가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부패한 국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이게 뭐 다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계, 검경, 언론, 학계, 종교계 할 것 없이 한국이 다 썩은 거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모티브로 삼은 거라고 합니다. 전혀 그냥 그 감독이 창작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 한국에서도 인신공양 뭐 이런 게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신공양 이런 게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전 세계 투표 기계와 선거 부정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미국 연방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 재판, 이 지금 부정 선거는 군사 재판에서 회부가 되네요. 군사 재판에서 A앱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법무부까지 투입한대요. FBI만 해가지고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이게 썩어 문드러졌는지 FBI 가지고 이게 안 된대. 법무부까지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동군사 작전이 지금 경기 남부, 충북, 김포, 서초, 성관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경 합수단이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뭐 보도가 나왔는데 그 뒤에는 미국의 FBI하고 특수부대가 정보 주고 이거 잡아오라고 뭐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예. 자, 갑자기 한국 경찰이 미군 기지를 도청하던 중국 간첩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경찰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작업인데 주한미군이 정보 주고 잡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국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뭐 전투기 도청 기밀 유출한 중국 군인 출신 중국인 2명 구속했다 뭐 이런 하나 언론에 터뜨렸고 주한미군 군장점 운영하던 한국인을 포섭해서 정보 빼돌린 중국인을 잡았다 뭐 이런 거 터뜨렸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잡아들이고 뭐 잡아들이는 것만 잡아들이겠습니까? 죽일 놈 죽이고 하겠지 뭐. 한국에 그 우리가 모르는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 엄청나게 있는데 걔들을 싸그리 다 소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탕 작전 한다는 게 갈 놈 잡아가고 죽일 놈 죽이고 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일본도 합동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도 AWF 관련 조사에 투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대하다는 겁니다. 예. 주한미군 장성들도 지금 전원 교체했으면 미군은 작년에 전 세계 장성들 800명을 소환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딥스테이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성들 싸그리 다 잡아들이고 뭐 체포하고 뭐 갈아치우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관련해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암시를 했고요. 미국에서 외국의 선거 개입 관련해 가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미국 선거 개입도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한미연합사에 의해서 대포권 3 이상이 선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권 3만 되어도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사용하며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은 모두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전역에서 군부대가 재배치되는 등 군부대 이동이 급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 중에 한 명이 마이클 플린 장군이 뜬금없이 7월 9일날 아이고 제 생일날 들어왔네. 뜬금없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은 폭풍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체포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언론이나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현재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으면 다 잡아들이고 있다는 말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갑자기 1년 넘게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8월 13일 갑자기 국민의힘 게시판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만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업무 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네이버 킹크랩 댓글 공작과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봐주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분기별 보고서에서 한국어 정치 채널을 449개를 폐쇄했다고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직적 여론 공작이 있어서 폐쇄했다, 뭐 지선 앞두고 했는데 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같은 보고서에 한국어 관련 채널 차단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49개 채널을 이렇게 폐쇄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구글에 압력 넣어가지고, 중국, 북한, 이쪽 애들이 만든 거 싸그리 다 지우라고, 뭐 그런 거죠. 예. 한편 같은 기간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폐쇄한 여론공작 의심 채널은 18,500개고, 국가별로는 중국 연계망이 9,173개, 러시아 2,083개, 인도 1778, 아제르바이잔 981개 등,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들 싸그리 다 정리하고 친중 정치인들 뭐 잡아들이고 제거하고 뭐 부정선거 뭐 제거하고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뒤에는 다 미군이 있고 FBI가 있는데 한국 언론에는 그런 거는 전혀 안 나온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무한공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세월호에 비하면 의도적으로 지금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뜬금없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올해 1월 달에 만들었죠.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한국공항공사 국토부 부산지방공항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지금 비리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있었던 비리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작업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작업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댓글 1.1억 개 중 악성 계정이 24,000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댓글 국적 제도 표시를 국적 표시 제도를 도입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팔 아픈 이재명이가 국민의힘 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김무성계 의원들이 비밀리에 골프 회동을 했는데 이것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아마도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언론에다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 골프 회동 뒤 개헌 동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의 경찰도 뭔가 옛날 같지 않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들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청 올림픽공원 이거 이제 8.15 때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서울시청 광화문 여기 서울시청 앞에까지 꽉 찼고요. 올림픽공원에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고 여기 광화문 코리안 호텔 이거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젊은 학생들이 초대형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중간 광고 하고 가겠습니다. 디크의 여지 26가지 천연물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약재를 26가지 한약재를 달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생수처럼 만들었습니다. 한약의 쓴맛을 빼버리고 한약의 시꺼먼 색상 빼버리고요. 만성피로 기진맥진에 좋습니다. 디크의 여지 1.2리터 1.8리터 한 병도 팔고 4병들이 한 박스 팔고요. 주문전화 05-632-2358번입니다.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인데요. 한의사가 아니고 한약 재료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만성피로 감기 몸살 과로해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스팔트 활동 14년 15년 하니까 완전히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 걸레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쓰러져 있으니까는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요거는 이제 머그컵에 한 잔 따라가지고 마시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눈꺼풀이 까박까박 하다가 팍 파워가 꺼져요. 잠이 드는데 엄청 깊은 잠을 잡니다. 한 10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몇 시간이 안 지났어요. 오전에 마시면 오전 내로 자고 점심에 마시면 오후 내로 자고 저녁에 마시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자고 나니까 만성피로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래 무식하게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커피 잔에다가 온액 절반 뜨거운 물이나 찬물 절반 넣어가지고 반반 섞어가지고 그냥 한 잔 드시면은 깊은 잠을 자는데 그러면 이제 만성피로가 이제 풀립니다. 상당히 괜찮더라고. 제가 이거 먹기 전에는 1kg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몇 킬로 걸어도 멀쩡하고요. 그 전에는 책상에 1시간 이상은 못 앉아 있었어요. 만성피로 때문에. 그리고 밖에 나갔더만 무조건 1시간 이상 자야 돼. 한숨 자고 책상에 앉아야 되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는 몇 시간 이상 앉아 있어도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힘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위 먹는 거 빼고는 그때 교회 갔다 온다고 좀 갔다 왔더만 8월 초에 더위 먹어가지고 한 3, 4일 때 방송 못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위 먹는 거 빼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우리 중장년 어르신들 이거 드시면 좋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방송 끝날 때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돈창 변호사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한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을 석방하여 그가 한국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구하겠다는, 미국이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 국민들은 이게 싸워야 된다. 이게 싸워야 되면 한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 싸워라. 들고 일어나라. 계속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은
태풍이 온다, 이 폭풍우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옛날에는 오고 있다 이랬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지금은 태풍 가운데 있다. 우리가 태풍 안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더 스톰 인더 스톰 그러니까 폭풍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이제 잡아간다는 거죠. 대규모로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미중 AI 전쟁 격화, 미국, 한국 등 35개국,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하라 뭐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스톰 서밋 해가지고 브라질리안 패밀리, 사우스 코리안 패밀리 해가지고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이제 브라질도 올 겨울에 지금 선거 있죠, 대선 있죠. 한국도 지금 대선해야 되고 하니까 브라질과 한국의 친중 정권을 갈아엎겠다는 행사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요. 정두현 전 의원이 이야기하고 나서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거죠. 부정선거 한다고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 죽여버린 거죠. 자, 장동혁 대표는 의도적으로 중국의 여론조작,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한국의 A웹을 통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만들어주고, 나중에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관련해서 비상사태 선포하면은 한국도 같이 비상사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이 버린 대통령,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 버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서서히 이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목걸이 걸고 와가지고 광복절 올림픽 공원 집회관 장동혁, 이재명 연임 개헌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국의 여론조작 선거 개입을 계속 공론화 시키고 있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사람들 모아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발언을 했죠. 중국의 선거 개입을 계속 서서히 공론화 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일날 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게 뭔 소리냐? 중국의 여론조작, 해킹, 선거 개입 이런 거를 사이버 공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래 돼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한국이나 미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공격받은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안보를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중국이 선거 개입해서 비상사태 선포해 하면은 한국도 선거 비상사태가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게 되면 뭐 합니까? 중국이 지금 여론조작을 했고 선거 개입을 했고 뭐 이런 거를 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다 그렇게 비상사태 이제 선포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어째 돼요? 이재명이 뭐 안규백이 정동영이랑 북한 간첩으로 다 잡혀가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자, 5.18은 소유사태, 이진숙 의원 토론회 지금 난리 났죠? 이진숙 의원 5.18은 성역화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진영 소유물이 안 된다. 이런 뉴스를 MBC가 있는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야, MBC가 완전 이거 노조가 장악한 노영 방송인데, 야, 요즘 MBC 이상해요. 부정선거도 있는 그대로 방송하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진숙 의원이 한 이야기 그냥 그대로 했어요. 뭐 뭐 내용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좌파 진영에서 대가리가 깨지는 거죠. MBC를 좌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진숙 의원이 나가지고 5.18 성역화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진영 소유물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좌파들의 대가리가 깨지는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자 그것도 버거운데 여전사 이진숙 의원이 5.18을 성역하면 안 된다고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자 보수가 결집하면서 남자 대선 후보 장동혁, 여자 대선 후보 이진숙이 등장을 했죠. 보수는 갑자기 대선 후보가 남녀 쌍으로 2명이나 생기니까 잔치집이고요. 그런데 MBC 방송이 색깔을 다 빼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마법이
갑자기 풀려버렸습니다. 이인숙 의원 경찰 가가지고 수갑 차고 수갑 찬 손 들어 보이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하고 외쳤죠. 김민석이가 이인숙을 겨냥 국회의원 최대 1년 직무정지법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은 김민석이가 지금 중국의 칭화대학교를 법학 석사를 학위를 땄어요. 그러면 이인숙 의원은 김민석이한테 야 5.18 진실 규명을 막으라고 중국 공산당이 시키더냐 하고 김민석이한테 한마디 하면은 이게 갑자기 5.18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돼 버리고 한국의 반중 여론이 9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반중 정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까든지 민주당을 까든지 김민석이를 깔 때는 중국 공산당하고 계속 연결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시키더냐 계속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은 그러면 저거 완전히 이재명이 무너지고 김민석이 무너지고 민주당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이진숙 의원 측근들이 듣거나 이진숙 의원 팬분들이 듣거나 아니면 이진숙 의원의 뭐 남편이나 뭐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뭐 누군가가 들으면은 이진숙 의원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 김민석이를 때리거나 이재명이를 때리거나 민주당을 때릴 때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시키더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엮어가지고 때리면은 미국에서 이준석 의원은 대선 주자로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을 하고 어느 순간 접촉이 올 겁니다. 뭐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김민석이가 중국의 칭화대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김민석이가 이진숙 겨냥 국회의원 최대 1년 직무정지법을 만든 것을 두고 김민석 의원님 중국 공산당이 5.18 진상규명을 막으라고 이진숙의 입을 틀어막으라고 시키던가요? 하고 이렇게 맞받아치면은 김민석이 무너집니다. 말씀 전해주세요. 이라크 종군기자, 대전 MBC 사장, 방통위원장 이재명과 민주당이 쫓아냈죠. 경찰이 수갑 채웠고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바로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청년들이 옳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표 다 끌어모은 다음에 그 원동력으로 5.18 진상규명을 하자고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민주당 김민석이가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서 국회의원 최대 1년 직무정지법을 발의했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자기 대선 주자를 급상승한다. 수갑 안 채웠으면은 그냥 흐지부지 됐을 건데 수갑 채우니까는 완전히 전 국민적인 스포트라이트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고 하니까 언론 감각이 있으니까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이러니까 완전히 스타가 됐죠. 그러고 이제 딱 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되자마자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청년들이 옳다. 그래가 청년들 표 끌고 와가지고 5.18 들이받아 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게 뭐다? 김민석 의원님 민주당 당대표 되신 거 축하합니다. 그런데 5.18 진상규명을 막으라고 이진숙이 입을 막으라고 중국 공산당이 시키던가요? 하고 이렇게 한번 받아버리면은 김민석이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엮어버리고 민주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엮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스타가 된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을 때리면 때릴수록 제2의 박근혜 대통령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았기 때문에 제2의 여성 대통령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못다한 꿈을 이루어달라고 국민들이 지지하겠죠. 김민석은 여성이 정치를 하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여성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여성 단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진숙이다 하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같이 들이받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보수에서 또 한 명의 잔다르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갔죠. 이진숙 의원도 수갑을 찼죠. 유치장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수갑 찼고 이진숙 의원도 방통위원장에서 탄핵되고 수갑 찼고 그러면은 이진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발언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도 다 빨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다음 대통령 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군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영어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다 때려잡을 수가 있겠죠. 국제 정세를 알고 잘 알고 눈치가 빠르고 말귀를 또 잘 알아듣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의원의 남편분이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그 지역 지사장인가 뭐 지부장인가 하여튼 미국에서 25년 동안 그거를 하셨대요. 제가 바람결에 들리는 풍문에 그래 들었으니까 그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그건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만 65세고요. 그 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영어교육 학사를 했고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 학사 같으면요, 이거 서울대 갈 실력은 되는데 옛날에는 시골 아닙니까? 시골에서 정서가 어쩌냐면, 야, 여자가 어디 집 밖에 나가나? 그래가지고 서울대 갈 실력은 되는데 똑똑한데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자라서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출퇴근해라, 등하교 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안 보내줘가지고 서울대를 못 간 거예요. 실력은 서울대 뺨 따고 치고 남는다. 영어 동시통역 대학원을 졸업을 했네요. 그리고 1991년 걸프전에 갔고요. 2003년 이라크전 종군기자. 그러니까 종군기자로 2번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MBC 워싱턴 지사장을 했고, MBC 기획조정본부장, 워싱턴 지사장, 보도본부장 했고, 대전 MBC 사장 했고, 대구 달성군이네. 그러면 여러분, 차기 대통령을요, 이진숙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진숙 의원을 차기 대통령을 만들면 한국이 만주까지 흡수통일을 하겠네요. 왜냐면,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가족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들으시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은 끊임없이 감옥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메시지를 안 내보내냐. 아니, 아직도 자기가 법조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냥 법률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미국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의중을 모르겠다고 해요. 의중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기 전에, 비상계엄 하기 전에 내에 계속 문재인 쪽에 붙어 있었잖아요. 문재인이 북한의 USB 국가기밀 담아가지고 넘겼는데도 그거 봐주고 한 거 아닙니까? 간첩을 봐줬다고. 그리고 바이든하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짝짝꿍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친바이든, 친민주당, 그리고 친문재인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이라도 석방시키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석방시키고 복귀를 시켰다가 나와가지고 문재인이 수사를 안 하고 드러누워가지고 아이고 내 몸 안 좋다 하고 문재인이 수사 못하게 방해를 하면은 어떡하나, 그거를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하고 손을 아직 못 끊었을 거를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때 수원 성관위에서 미국의 미군들이 와가지고 중국인 몇십 명 잡아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이 군 비밀군사 작전을 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조용히 이렇게 흐지부 조용히 넘어가고 애들만 조용히 빼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알려져가지고 미국 민주당한테도 알려지고 한국 민주당한테도 알려지고 중국한테도 알려지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되게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당한테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군사 작전을 하는 거를 알고서 미국 민주당한테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봉합불을 피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측근들 중에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내가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싸우겠다. 우리 국민들 힘내시라. 중국 공산당하고 싸워야 된다.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앞전에 어떠한 뭐 포지션을 가졌던 간에 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진짜구나 하고 그거를 믿고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빼가지고 이제 다시 복귀시키고 이런 작업을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안에서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다시 대통령 만들어 놨는데 중국 공산당 뭐 화장실 갈 때 마음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리다고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겠다. 문재인을 때려잡겠다. 그런 거 안 하고 또 들어 누워 가지고 그냥 폭탄주나 마시고 그러고 한 세월 이게 보내는 건 아닌지 미국이 지금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면은 그 김건희 여사 뭐 재판 관련해 가지고 그거 신경 쓴다고 다른 거는 해야 될 일 안 하는 건 아닌지 좀 그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충분히 그런 거를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한테 이 방송 보시면요. 전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시라고. 아니 똑같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저 갇혀 있는데 보소나루 대통령은 끊임없이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거 듣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빼주려고 뭐 노력도 하고 메시지도 던지고 하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이라도 빼줄 수가 있는데 빼주는 게 지금 계속 늘어지는 게 아니 이게 지금 그 감옥 들어가기 전에는 문재인 쪽 사람이었고 미국의 친민주당 바이든 그쪽 사람이었고 그 감옥 들어가고 나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전혀 안 나오고 하니까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판검사를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말이 안 통합니다.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법복을 입고 있을 때는 뛰어난 엘리트가 맞는데요. 법복을 벗는 순간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제 앞으로는 그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충청도고 하기 때문에 그 충청도 특유의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 애매한 스탠스, 그런 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충청도 특유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내니까는 미국이 이제 모르겠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미국에서 이제 아웃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판검사 출신 분들이 이 대통령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도 분들이 대통령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지도자는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 오다 나오는 거 메시지 나오는 게 내가 죽으면 죽으요 부러지면 부러지요 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도 미국 가기 전에는 완전히 갈짓지 않고 있다가 이거 뭐 하겠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나마 좀 방향을 잡았는데 아무튼 간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판검사 하신 분들 뭐 국제정세 돌아가고 급격하게 돌아가고 하는 거를 이게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여러 루트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좀 이렇게 내시라고 여러 루트로 전달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의 압도적인 지지와 중장년층의 지지, 청년층, 여성층의 지지로 차기 대통령이 쉽게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숙 의원 지역구가 달성군인데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뵙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뭐 명예회복 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대통령 뭐 후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특검이 2명이 이제 추천이 됐습니다. 뭐 두 분 다 뭐 수원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뭐 부장검사 지냈고 뭐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네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 수원지검, 인천지검 1차장, 뭐 서울고검 검사 뭐 지내고 했는데 A와 관련 내용들이 특검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8월 말 9월 초에 A에 관련 사안들이 뭐 터지면요 특검이 A웹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국 특검의 손에 의해서 A웹의 전 세계적인 선거 개입의 진상이 드러나야지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 국가로 취급하지 않고요. 왜냐면 이거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한 거는 이건 전범입니다.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72개국에 그런데 한국 특검이 이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다. 이래 되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 범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한국 국민들은 이 전쟁 범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자행되었던 마약유통, 인신매매, 인신공양, 부정선거, 금융범죄, 자금세탁 등 중국 공산당, 미국의 민주당, 미국 딥스, USAID, 유럽의 딥스와 연결된 모든 범죄를 지금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면 위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제 5.18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여야 정치인, 검찰, 판사, 경찰, 공무원, 언론인, 종교인, 학자, 시민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썩었고 다 걸려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라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조의대 탄핵을 하거나 이재명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뭐 이재명을 탄핵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중국 이재명이 손절 기사를 냈습니다. 이재명은 끓는 물 안에 있는 얼음 위에 서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중국의 그 공산당 기관지가 뭐 이재명이 손절한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8.15 광복절 연설할 때 보니까 이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얼굴이 누렇게 떴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뭐 ETF 및 코스피가 폭락하니까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가지고 젠슨황 등 미국의 CEO 등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한국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했다는 등 이 또 주가 조작하려고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CEO 등을 만났는데 여기서 밥 먹으면서 뭐 맥주 마시고 뭐 쩝쩝거리고 햄버거 먹고 하면서 우리는 식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재명이가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에 살려달라고 SOS를 쳤다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이가 이 새끼 배은망덕한 새끼네 해가지고 이재명이를 손절하는 기사를 바이든을 통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 회동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의 CEO들끼리 모이는 모임인데 이재명이가 끼어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재명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정부 사람들은 하나도 못 만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대로 지금 손절되는 거고요. 중국이 손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절했고 김정은이 우리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게 하려면 이재명이의 뺨따구를 때려야겠죠. 어떻게 뺨따구를 때리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북한에 돈 얼마 보냈습니다. 이거 노동신문에 써가지고 한국 전역에다 뿌리면은 한국 언론에 터지겠죠. 그거 안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간첩명단 그 쭉 써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의 누구누구 의원 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남한에 파견한 간첩입니다 하고 뭐 퍼뜨리면은 그러면 뭐 적어도 그런 거를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살려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없어도 지금 주한미군 단독으로 북한을 밀고 올라가는 준비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노스트라다머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면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오면은 이게 뭐 진행이 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라 하는데 메시지를 안 보내고, 정치적 메시지를 안 보내고, 뭐 청년들한테 힘내라 그런 메시지만 보내고, 그냥 뭐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니까 미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도쿄만 앞에 보면 요코스카가 있어요. 요코스카에 미칠함대 기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주도 그 알뜨르 비행장 부지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송악산 여기 대정읍입니다. 대정읍 가파도 있고, 미칠함대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도쿄 지역이 대지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도쿄만에 위치한 요코스카 미칠함대가 중국과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대지진에 휩쓸려가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시켜주고 미국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제주도의 미칠함대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기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칠함대가 들어오면요, 그러면은 여기 거의 뭐 한 몇만 명이 들어오면은 뭐 미군 가족들까지 하면 5만 명, 10만 명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쓰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제2의 하와이가 되는 겁니다. 제주도는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국방부 제주 알뜨르 비행장이 여기가 국방부 소유고 땅이 80만 평입니다. 요코스카 미칠함대가 지금 71만 평이고, 그러니까 쏙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알뜨르 비행장이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비행장으로 쓰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전쟁부는 11월 말까지 한국 내 친중인사 살생부를 작성하고요. 북한과 통일 시 약 100에서 200만 명을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 전역을 재개발하려면 한국에서 군인, 공무원, 건설 등 뭐 100에서 200만 명이 올라가야 되고요. 한국에서 북한에 올라가는 인원만큼 남한의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간에 또 옹진반도, 원산항 등의 미군 기지가 이제 들어서면은 옹진반도에서 대련 300km, 옹진반도에서 북경 800km, 옹진반도에서 청도 460km. 그러니까 이제 미군 함정이 딱 한 척이 뜨면은 대련 청도에서 나오는 그 중국의 해군 함정 수백 척이 묶여버린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제주도에 미군 기지가 딱 들어서면은 도쿄에서 제주도까지 오는데 한 이틀 걸립니다. 하루 반 이틀. 또 가는데 하루 반 이틀. 그런데 제주도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은 미 해군 함정이 쏙 나왔다 쏙 들어가니까 상해, 뭐 청도, 대련에서 나오는 수백 척의 중국 함정들이 올스톱 그냥 한국 안에 묶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말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약 2,900억 달러가 될 건데요. 중국의 약 한 36%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미국 서부에서 들어와서 동해로 해가지고 만주로 올라가가지고 이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미국 동부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무역 루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가면 성경이 들어가고 자유가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시강경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바이블 벨트, 성경 벨트가 이제 생기고 고구려 연방이 이렇게 생기고 한국을 따라가겠죠. 미국은 한국만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길어지면 이 연해주도 통일한국에 이제 빨려들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7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해체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한국인 소득이 세계 2위 8만 1,000불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의원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미국의 낙점을 받으려면요,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겠다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되고, 제주도에 미칠함대 해군기지를 이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미칠함대가 지금 도쿄가 지금 일본이 도쿄 수도를 옮기는 부수도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진 때문에 지금 도쿄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쿄만 입구에 있는 요코스카의 미칠함대를 제주도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주도는 그 미국 군인들과 미국의 군인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쓰니까 국제 컨벤션, 국제 회의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고 미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제주도는 제2의 하와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 칠함대를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에다가 유치를 하고 한국 정부가 그 비용을 100%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6.25 때 우리가 없어질 뻔했는데 미군이 178만 9천 명의 젊은 청년들을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원해줬고 680억 달러를 전후 복구 비용으로 투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복구해줬습니다. 이미 미국은 우리한테 충분히 잘해줬기 때문에 그 미군 기지를 갖다가 제주도로 옮기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 비용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툭툭툭 던지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진석 의원을 바로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한테는요, 좀 전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브라질의 보소나루 대통령처럼 감옥에서 계속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투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 나오면은 문재인이 또 봐주는 건 아닌지, 중국 공산당하고 싸운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오면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누워가지고 또 폭탄주나 마시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났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월말 되니까요. 아이고, 또 직원들 급여도 주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17만 만원씩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디크레 에너지 1.2리터 1.8리터 0563223558번이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할인해 주십니다. 1.8리터 들이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이맑은 오향을 5병을 넣어주시는데 이게 10만원이 넘어요. 근데 이거는 허브입니다. 이거 마시면 막힌 속이 확 내려가는데 이틀에 한 병 정도 마셔야 돼. 조금씩 물에 타가지고. 저는 몰라가지고 하루에 한 병을 그냥 한 병을 원샷을 때리니까 이게 심장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MD저널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MD저널은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고요. 현직 의사들의 지필진입니다.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이 보고요. 거기에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영문, 한글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소개됐습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혁신. 해당 기사는 제가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드시고요. 0563223558번 드시고 북한 접수하는 거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